아직도 릴스를 안 올렸어? 이렇게 원하는데? 진짜 더보이즈 애들도 참. 안녕하세요. K-pop 하는 여자들 기획자 박유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올라가고 나서 다행히 주변에서 너무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좀 즐겁게 두 번째 촬영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올렸던 2화 분량도 좋은 댓글이 진짜 너무 많이 달려서 좀 되게 많이 감동받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제가 이제 도쿄로 출국을 하는데요. 도쿄로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도쿄돔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2009년에 토우신키 도쿄돔 무대를 보고 어린 나이지만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영상을 달토록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도쿄돔 가봐야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했는데 17년 동안 제가 좋아했던 아이돌 중에서 도쿄돔에 입성한 아이돌이 없었어요. 드디어 이번에 가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 전에 한 10년 전에는 요요기 아레나 갔었고 제프도 갔었어요. 근데 사실 해외 투어라는 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무대를 보는 건 너무너무 즐겁지만 그 앞뒤로 되게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유튜브에 해외 투어 브이로그 검색만 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도 그때 그랬었어요. 뭐 캐리어 누가 갖고 가고 비행기 동행자가 놓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 해외 투어를 다시는 안 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지만 도쿄돔을 가게 되어서 저도 이렇게 가게 되었고, 그래서 내일 출국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 너무너무 설레요. 그런 일정도 설레고 두 번째 게스트 분이랑 나눌 대화도 너무 설렙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게스트 주라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라님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딱 K-pop 한지 20년 차 된 윤수라라고 합니다. 저는 종종 K-pop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판을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요. 1회차 때 그때 혜인님은 병렬 K-pop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걸 듣고 나는 어떤 K-pop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적층 K-pop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좋아하는 아이돌과 K-pop 의 노래가 쌓여가는 덕질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탈덕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행운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탈덕하고 막 분노로 변질되기도 그쵸. 하는데 어떤 최애를 계속 좋은 마음으로 마음속에 품고 살 수 있다는 거? 주라님이 좋은 최애들을 만난 어떤 행운도 있겠지만 주라님이 또 좋게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굳이 뭐 그 사람을 나서서 미워하거나 그 싫은 마음을 없애지 않는 것 같아요. 범죄자는 없었나요? 아직까지? 그게 또 한 몫을 했겠죠? 아직까지. 부럽다. 저는 첫 최애부터 범죄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유진님께서 탈덕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트위터 계정을 새로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해보니까 저는 트위터 계정을 새로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매년 그 트위터 개설 13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날라오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계정을 계속 써요. 와. 그걸 생각하니까 네. 나는 탈덕이 딱히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난 도대체 몇 번의 이사를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데요. 저희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그 첫 화에 출연해주셨던 서혜인님 트레발이 더 인간적인 K-pop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제 그때는 사실 뭔가 알고 지낸다고 볼 수는 없었죠. 맞아요, 그랬다가 맞아요. 그 이후에 제가 AAD에서 진행한 그 쿠킹 K-pop이라는 글쓰기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때 주라님이 참여해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고. 그때 사실 그 트레바리 할 때부터 뭔가 유진님이랑 더 얘기 나눠보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뭔가 독서 모임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유진님이랑 더 가까워지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아있던 차에 딱 그 워크숍이 있어서. 지금 좋아하는 아이돌은 누구고 입덕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너무 많은 아이돌들을 계속해서 적층으로 그 층을 쌓아가면서 좋아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탑3를 꼽으라고 한다면 더보이즈 현재, 그리고 지금 NCT 위시 리쿠, 그리고 알파드라이브 원의 상현 이렇게 색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 K-팝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쭉 돌아봤을 때 어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외형적으로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오빠들이. 근데 제가 처음 입덕했을 당시 그 오빠들이 약간 맑고 청순한 그런 이미지를 제가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3명 중에 현재랑 상현이 조금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외적인 거에는 그런 거를 조금 끌리는 것 같고, 또 다른 특징으로 한다면 약간 서바이벌 출신이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불안정하고 막 간절한 그런 모먼트에 저는 조금 끌리는 것 같아요. 그 상현 씨를 좋아하게 됐다고 하셔가지고 그 저한테 유튜브 링크 보내주셨잖아요. 그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 커버한 거 보고, 그리고 또 주라님이 또 유튜브 하셔가지고 그 브이로그에 알파 드라이브 1 쇼케이스 맞아요. 간 것도 봤었어요. 봤는데 닮았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더비였 아 맞아, 이 얘기를 빼놓고 할 수 없지. 맞아, 저도 과거에 더비였었기 때문에 과거에 더비였다는 말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과거에 더보이즈를 좋아했었고, 지금도 더보이즈 응원해요. 네. 그래서 그 상현 씨 봤는데 닮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현재의 어떤 부분을 갖고 있어서 너무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뭔가 약간 DDD 현재라고 저는 일컫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입덕했을 때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가 약간 곰돌이상이랑 강아지상을 섞어놓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고, 약간 입이 네모나타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네모네모한 분위기가 닮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중에 가장 최애는 또 누구일까요? 사실 이게 뭔가 양적으로 따진다면 리쿠인 것 같고요. 양쪽으로. 왜냐하면 컨텐츠에 공급되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들여서 많은 양을 보게 되는 건 리쿠인 것 같고, 아무래도 제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건 더보이즈 현재이지 않을까. 다시 계속 돌아간다? 그도 계속 돌아오고 저도 계속 그에게 돌아가는 뭔가 그런 순환이 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덕을 안 해도 마음이 이제 쌓이더라도 가장 최근에 입덕한 사람한테 가장 마음이 많이 가기 마련인데, 주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한테 마음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신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약간 이제 동료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전우회처럼 유진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더보이즈가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잖아요. 물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만 그 과정을 함께 겪다 보니까 단순히 제가 이전까지 해왔던 덕질과는 다른 층의 마음이 조금 더 쌓여가서 그게 계속해서 좋아하는 최애로 남는 것 같아요. 아이돌 좋아할 때 행복하려고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얘네가 나한테 이제 뭔가 스트레스를 주면 탈덕하는 게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전수전을 같이 겪어낸 그게 너무 대단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돌 노래 가사 중에 항상 너가 힘들 때 곁에 있을게 이런 형태의 문장들이 되게 많은데 나는 진짜 그래 본 적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런 방향성으로 한번 아이돌을 좋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진짜 하는 사람이 주라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산전수전이라는 4글자로 압축해서 얘기했지만 더보이즈한테 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멤버 탈퇴도 있었고 소속사 이전으로 인하여서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그 어떤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주라님은 어떠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네. 저도 사실 이전 회사에 있을 때부터 회사에 대한 아쉬움, 그룹에 대한 아쉬움은 약간 노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노래를 뽑아왔던 히스토리가 있는데 진짜 이 노래가 최선일까? 이런 아쉬움과 실망감이 조금 켜켜이 쌓여가고는 있었지만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 마음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문제되지 않아 라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이적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뭐 이적을 한 해 만에 몇 명이 간 해 만에 온갖 찌라시가 돌고 이 지나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11명에게 이제 10명이라는 멤버 전원에게 어떤 동일한 크기의 사랑을 주지는 않지만 저는 이 그룹이 온전했으면 좋겠고 그 그룹 안에 내 최애가 있는 게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특히 뭐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하고 솔로로 다시 데뷔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저는 그 이전 그룹에 속해 있을 때가 훨씬 더 재미있고 그 최애가 더 빛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이제 이 더보이즈라는 그룹이 잘 좀 존속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저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있었어서 이적을 한 해 만에 여기서도 너무 괴로웠는데 현재 회사로 이적을 결정이 된 후에도 그 그룹명을 준 해 만에로도 며칠을 또 이게 계속 싸움이 오고 갔고 제가 막 감사해야 하는 상황들인 거예요. 다 같이 가져서 감사하고 이름을 주셔서 감사하고 막 이런 게 너무너무 그냥 피곤하고 사실 내가 되게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이 아이돌 씬에서는 너무 당연하지가 않고 이 회사와 회사가 싸우기 위해서 너무 좋은 어떤 도구이고 각자의 무기구나 그걸 깨달은 게 조금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돌이라는 산업 자체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모른 척 하고 싶었던 것들을 너무 이제 탁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리니까 지금 내가 덕질을 하는 게 뭐지? 내가 뭘 덕질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뭘 좋아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힘듦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기획사에서 더보이즈라는 어떤 그룹을 사람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상품으로 어쨌든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팔고 사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막 어디에서 컨택이 왔다 이런 얘기들을 멤버별로의 어떤 도는 찌라시들이 너무 반갑지가 않고 그냥 알고 싶지 않았어요.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한들 나는 그냥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서 그게 저한테는 좀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는 처음에 어떻게 좋아하게 되셨어요? 딱 입덕 계기라고 하면 로드 투 킹덤 도원경 무대라고 딱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보이즈라는 그룹은 이제 푸듀 출연자가 있는 그룹으로는 저한테 인식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 데뷔 초 주연이 완벽한 이상형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다가 너무 다인원이다 하면서 이제 관심이 이제 식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서바이벌, 특히 엠넷이 주는 서바이벌의 맛을 너무 좋아해서 로드 투 킹덤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태민의 궤도를 한다고 해서 이제 팔짱 끼고 궤도를 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서바이벌 한번 보자. 근데 무대를 너무 잘한다. 너무 앞발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성공을 위한 어떤 그들의 간절함이 이제 로투킹에서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 서사 속에서 누구를 하나 잡아보자 하면서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멤버 이제 한 명 한 명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딱 현지가 갑자기 단독 라이브를 켭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님 아시겠지만 그 로드 투 킹덤 당시에 멤버들이 진짜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핸드폰이 꺼질 때까지 라이브를 하던 호황기였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죠. V앱 시절에. 근데 이제 그때 딱 현재가 라이브를 켜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현재가 곱슬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비닐을 쓰고 나오는데 팬들이 너 곱슬머리도 다 귀엽고 예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가 거기서 되게 감동받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럼 저의 모든 면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라는 발언을 해요. 그 청순한 얼굴을 하고 거기에서 그래 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아이돌이라면 너를 내 최애로 삼아도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현재를 최애로 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아이돌들이 생각보다 자기의 되게 뭔가 못난 모습? 아쉬운 모습을 보면 팬들이 정 떨어져서 사라질 거라고 탈덕할 거라고 걱정을 하는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팬들은 그렇게까지 빨리 어떤 그런 단순한 모습으로 탈덕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전 되게 놀랐었어요. 제가 로투킹 입덕은 아니고 전 킹덤 입덕이거든요. 저는 킹덤에서 그 첫 화에 무대에서 이제 주연이가 뭐 실수를 계속 하다가 실수 안 되게끔 이제 최선을 다하지만 만약 실수를 한다면 무대는 잘 끝내고 이제 뒤 돌아서 울어야겠죠 하는 거에 이제 입덕을 한 사람인데 현재가 그 어느 날 마음을 들어요라는 아이유 노래를 커버를 올리면서 그 뽀글머리 사진을 이미지로 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때 끝났다 진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사랑스럽지?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꽁꽁 숨기고 싶어 했고 일종의 되게 콤플렉스라고 여겼던 거를 아 팬들은 이것도 좋아해 주는구나 하면서 그거를 이제 올려주다 못해 진짜 전면에 내세워버린 거잖아요. 진짜 그거를 처음 봤던 순간조차 되게 생생해요. 어디에서 뭘 하고 있다가 그걸 봤는지까지. 그만큼 되게 저한테 그 순간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또 저한테도 한 번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약간 사랑이 확 커진. 아, 어떻게 노래 제목도 마음을 드려요인 거를 그러니까요. 선택해가지고 너무 설렜던 기억이 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좋아하는 면모는 당연히 입덕 계기는 1번이 그의 외형이었지만 그를 더 지금까지 이렇게 좋아하게 된 데는 그의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겉으로 보면 장난도 많이 치고 엄청 막 물렁물렁한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되게 단단하고 무던한 면도 있고 그런 면이 좋은 것 같고 제가 유일하게 선물과 펠레터를 보내본 아이돌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펠레터에 썼던 말이 너가 뒤에서 묵묵히 하는 노력이 너무 좋다. 일예로 소년 무대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제스처가 있는데 무대 뒤에서 이거를 수십 번 반복하는 현재가 비하인드에 잡힌 게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진짜 하나하나까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에 조금 현재를 더 좋아하게 되었지 않았나. 저도 그 킹덤 비하인드 영상들에서 뭐 다른 멤버들이 대화하거나 뭐 밥 먹을 때 계속 연습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 보면서 아, 이 친구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뭔가 얼굴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리고 워낙 성격 털털하고 그래서 뭔가 이런 디테일을 신경을 쓸 것 같지 않은 어떤 외형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디테일을 챙기려는 모습들이 좀 그 사람을 더 매력적이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케이팝에서 인상 깊었던 컨텐츠는 어떤 거 있을까요? 아 정말 많지만 그리고 너무 바이럴이 많이 되어서 이걸 말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NCT TT 무대를 꼽고 싶어요. 한 줄 평을 하자면 그냥 완벽했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무대인데 곡 선정도 사실 사쿠야가 버블에서 장난으로 너무해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사쿠야가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이라는 그 곡 선정부터 너무 깜찍하고 잘 어울리는 그 의상 그리고 멤버들마다 또 의상의 디테일도 다르고 그리고 멤버들의 또 각각의 개성을 살린 안무 구성까지 해서 저는 완벽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가요대전이었는데 크리스마스에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희 집에서 가요대전을 봤거든요. 그때 이제 위시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다 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거지 막 그렇게 외치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아 멋있는 거 평소에 그냥 하고 연말인데 이런 거 좀 해줘야 팬들이 즐겁지 않겠어? 이제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되게 저희 안에서도 반응이 좋았는데 역시나 트위터고 유튜브고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요즘 사람들이 열광하는 귀여운 스타일의 무대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제 취향은 아니고 저는 멋있는 무대를 또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 더보이즈 좋아할 때도 그 왓칫 연말 무대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알죠. 어쨌든 그 TT 영상이 그만큼 바이럴이 많이 됐다는 건 그런 거를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한다는 뜻이 되니까 왜 더 그런 걸 좋아하게 됐을까? 뭐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귀여운 거 좋아하는데 저는 무대 밖에서 귀여운 게 좋아요. 팬맨 카와이라고 하죠. 천연의 귀여운 모먼트를 생활 애교. 그쵸. 그런 거에 저는 약간 진짜 정신줄을 놓는 편이고. 근데 그건 누구나 좋아하지 않나요? 그치. 가오 잡는 아이돌을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그 갯모애를 느낄 수 있는 무대는 좀 멋있는 거. 그 더보이즈 이거 고싸움을 예전에 한번 연말 무대에서 해준 적 있지 않나요? 맞아요. 있어요. 코로나 때.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 저는 그걸 콘서트에서 해주는 날까지 더보이즈 콘서트를 다닐 겁니다. 그거 했었잖아요. 그걸 저 제대로 로투킹의 무대를 그 무대 그대로 재현을 해주는 걸 원하거든요. 무대 거의 그대로 재현했잖아. 안 한 무대가 엄청 많아요. 로투킹 그러니까 무대를. 로트킹 무대를 전부 다 재현해달라고? 고싸움을 재현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의 퀄리티와 그만큼의 스케일의 퍼포먼스들. 처음부터 마지막 곡까지 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그런 몇 가지는 리빌 외에도 저 그 리빌 고싸움을 콘서트에서 한번 재현해줬던 거 갔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체조가 맞아. 흔들렸어.
그 이거 의자가 한다고? 의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팬들이 흥분해가지고. 맞아. 나 체조를 많이 가봤지만 나 그렇게 흔들리는 경기장은 처음에 경험해봐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진짜 나도 물론 진짜 좋아하지만 그게 올라가는 그 순간. 어. 맞아요. 그 올라가기 전에 그 주연이가 그 돌출해서 의자 이렇게 탁탁 걸어가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거 예술이지. 저는 이 추억을 먹고 더보이즈를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콘서트에서 진짜 그 정도 임팩트 있는 무대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없고. 왜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더보이즈 콘서트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2020년부터 갔었는데 다 아쉬웠어요. 콘서트는 다 아쉬웠고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보싸움 했을 때랑 그때 한 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가 전반적으로 세트리스트가 괜찮았거든요. 맞아. 그 고싸움 있었던 공연이 진짜 저도 만족스러웠어요. 맞아요. 그거 하나 있었고 뭐 비교적 최근에 데뷔 초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진 않았었거든요. 특히 SM 아이돌 콘서트를 가면 기획면이나 연출면에서도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이런 콘서트를 보러 다니면서 덕질이 가능할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그게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네. 왜냐면 이 콘서트가 진짜 기대하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만족도가 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연적으로 내가 멤버들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그런데 그냥 어느 순간에는 그래 내가 언제 공연 좋아서 얘네 좋아했나 언제 얘네 노래 좋아서 얘네 좋아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제는 익숙한 노래 해주는 게 또 재밌고 우리 안에서의 공유되는 그게 있고 그래도 우리의 연말 약속인 화이트만 해줘라. 또 화이트만 하면 그냥 사르르 놓고 그래 또 내년에도 보자 하고 또 한 해를 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연출적인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그쵸. 뭐 세트리스트도 항상 거의 동일하고 특별한 무대도 없고 사실 콘서트는 못 봤던 무대 혹은 조금 더 다른 스케일의 무대를 보는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이게 케이팝이고 아이돌이라고 한들 이 본질은 음악이랑 무대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보이즈가 진짜 하루빨리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아까 과거에 더보이즈 팬이었다고 말했던 것도 뭐 지금 응원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저는 더보이즈 너무 좋게 기억하고 그런데 어쨌든 마음이 떠난 이유가 저는 음악이랑 무대의 어떤 그 갈증이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포기하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심했잖아. 그 한번 선우가 콘서트 끝날 때 뭐 저희 내년에는 진짜 좋은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해서 좋은 앨범으로 찾아오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선우가 좋은 무대 그리고 좋은 활동을 만드는 데는 자기네들이 열심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 되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잘 나가는 아이돌들은 자기가 잘해서 인 줄 아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무대가 이제 왓칫이었던 것 같고 저는 왓칫 무대 되게 좋아했거든요. 노래도 더보이즈 갖고 온 거 치고 잘 나왔다. 근데도 이게 계속 이어지지를 못해. 이게 상승 곡선을 이어져야 되는데 갖고 왔다가 쉬었다가 갖고 왔다가 쉬었다 이러니까 시간을 견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 멤버들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도 하고 괴로워했던 것 같고 언제는 한번 그 해를 거의 통으로 날렸다는 식으로 되게 아쉬움을 표현했을 정도로 근데 그 후로 사실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로투킹 이후에 더 스틸러를 가져왔잖아요. 어떤 그 연속성에 대해 그 맛을 계속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로투킹에서도 보여줬던 무대들도 너무 훌륭했고 그 다음으로 가져온 곡도 너무 좋았고 노상윤 감독과의 필름도 예술이지. 내주고 그게 모든 것이 진짜 삼박자를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잖아. 이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들이 그런 곡과 무대를 정말 보여준 적이 없다면 정말 기대조차 안 했을 텐데 계속 그런 아쉬움이 남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 멤버들이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음. 자기네가 올해를 이렇게까지밖에 못 보낸 게 너무 속상하고 죄송하다.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맞다 그랬었지. 막 근데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난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 아이돌이 어떤 성공이라는 말이 참 웃기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멤버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좋은 어떤 기획도 있어야 되고 좋은 곡을 가지고 오는 A&R도 있어야 되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갈증이 위시에서 좀 해소가 되었어서 위시에 조금 더 빠르게 마음이 갔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 가져오는 것도 기획하는 것도 콘텐츠의 양과 질이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사실 딱 비교가 됐죠. 저 크리스마스 씨 노래랑 뮤직비디오를 진짜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도요. 근데 더보자 그게 엄청 잘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송을 내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게 지금 감을 잘못 잡은 것 같은 게 겨울송을 좋아해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좋아서 겨울송을 좋아하는 건데 맞아. 자꾸 아쉬운 캐롤송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맞아요. 아 너무 감을 못 잡았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그때 타임리스 그리고 또 다음에 뭐였죠? 캔들라이트. 그때 진짜 심각하게 많이 느꼈고 타임리스는 그래도 물방울 추억이라도 있지. 그쵸. 그런 그때 좀 행복했는데. 그 크리스마스가 나왔던 당시 IST의 실무진들이 그냥 일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IST가 그래도 잘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맞아. 그 YG 가수도 좋아해보고 JYP, SM 다 좋아해봤는데 IST가 제일 팬으로 대접해줬던 맞아요. 회사라고 느꼈어요. 제가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끝나고 차 대절 다 셔틀을 해줘가지고 팬들 집에 가게 도와주고 그때 그 아레나에서 집 오는 게 진짜 힘든 걸로 유명했던 맞아요. 시절이잖아요. 왜냐면 아레나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녹음도 다 멤버들이 정거장마다. 해주고 너무너무 진짜 IST는 괜찮은 맞아요. 회사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맞아요. 물론 좋은 노래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아니 근데 난 노력을 느꼈어. 더스틸러에서 난 노력을 느꼈어. 그쵸. 리빌, 더스틸러, 뭐 DDD 그 오히려 초반에 노래가 괜찮았고 킹덤 끝나고 그 메버릭까지도 괜찮았고 좋았죠. 물론 최근 1, 2년이 좀 심각했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노래가 있었는지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없다는 게 딱 방증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IST가 팬들을 그렇게 잘 해줬던 에피소드들이 몇몇 가지가 진짜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IST 회사가 그래도 팬을 위한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좋아했던 그 시절에는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 회사로 이적이 확정되고 그 바로 며칠 뒤가 데뷔일이었거든요. 그때 IST가 마지막 선물로 되게 긴 러닝타임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에게 끝까지 좋은 기억을 주는구나 하면서 마지막이 사실 그 마무리가 그랬어서 더 IST에 대한 어떤 아련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더보이즈가 TT같이 귀여운 거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아까 TT가 너무 좋다 그랬잖아. 그냥 위씨가 하는 TT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같아요. 그 더보이즈는 TT 한다고 해도 위씨처럼 아니, 진짜 아니야. 진짜 마음 먹고 해. 다 내려놓고. 얘네가 진짜 마음 먹고 해. 진짜 내일 없이 해.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근데 오빠들 너무 커가지고 이제 안 어울려.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인어공주 했잖아. 그때 너무 싫었어. 싫었어. 그 비호. 그러니까 웃겼는데 이 귀한 시간을 왜 이거에 쓰나. 심지어 제가 그때 3층 1열이었어요. 그래서 토로코가 제 코앞으로 지나가고 여기 대기할 때가 제가 굳이 1열 아니어도 되는데. 근데 내가 이 기다려온 토로코의 순간을 이 공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멤버들이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얼굴을 다 내리고 가니까 멤버들도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근데 나도 그거 갔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이즈 그 허그 침대 무대도 저한테는 그 어떤 진짜 그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 속에 갑자기 이게 웬 말이야? 그걸 견딘다? 너무 장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아쉬웠던 구성이었거든요. 제가 굳이 나서서 더보이즈를 실드칠 필요는 없지만 그때
팬미팅 컨셉이 더비랜드 네네. 그 놀이공원 해가지고 이제 해서 나름의 그걸 고안해낸 것 같은데 그 선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근데 그거 외에는 되게 좋은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그 왜 좋았냐 보니까 CJ에 외주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기획을. 그 입장 멘트 같은 것도 다 아, 달랐잖아요. 맞아요. 일반 콘서트랑 음. 다르게 진짜 놀이공원 온 컨셉으로 그런 맞아요. 섬세한 기획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게 더 튀었죠. 무대는 좀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획 연출이 그 공연 컨셉에 맞는 거랑 그게 또 이제 몇몇 유닛을 나눠서 커버 무대를 했는데 그 전에가 위플래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엄청 뜨거웠는데 갑자기 현재는 그 궁수 옷을 입고 오렌지 캐러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내가 다음 기필코 위플래시 하는 현재를 보겠다. 그때까지 내가 또 더보이즈 보러 다녀야지. 아직도 릴스를 안 올렸어? 이렇게 원하는데? 진짜 더보이즈 애들도 참 약간 그 악바리로 좋아하는 건가 하는 생각. 그래가지고 갑자기 딴 길로 샜는데 하여튼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 그래서 맞아. 위시의 TT는 하여튼 위시여서 좋았던 걸로 하고